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한울원자력본부 신한울원전 2호기가 오늘 오후 12시 35분쯤 원자로 건물 내부의 방사선 수치 상승으로 인해 발전을 수동 정지했습니다. 한울원자력본부는 현장 점검 결과 원자로 냉각제 펌프 인근 설비에서 누설이 발생했으며 방사선에 의한 외부 환경 영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절차에 따라 관련 사실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에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가상화폐에 거액을 투자했다가 큰돈을 날리는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현행형법에 한계가 있어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에 사는 김모 씨는 2년 전 지인으로부터 한 가상자산을 소개받았습니다. 대형 언론사에서 직접 발행하는 코인이며 500%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말에 지인을 통해 2억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유력 일간지에서 발행하는 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가지고 투자를 마음먹고 했는데 톡이라든가 동아닷컴 관계자인 것처럼 해가지고 회의에 참석했다가 오는 자료들 계속 보낸 거예요. 신뢰하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약속한 상장이 계속 미뤄졌고 김 씨와 투자자들은 직접 확인에 나섰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황당했습니다. 해당 언론사에서 자신들은 가상자산을 발행한 적이 없다고 답한 겁니다. 투자자들은 돈을 받아간 지인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한 차례 불송치 결정이 나면서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처음이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그 가이드라인 지침을 잘 모르겠다.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다시 이 신청을 했는데 이제 검찰에서 받아들여져서 지금 계속 수사. 변동성이 높은 가상자산 투자는 큰 위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도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가상자산 관련 불법 행위의 검거 건수와 인원은 매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가상자산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난해 관련 법이 시행됐지만 법의 사각지대는 여전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법이 규정해야 될 내용의 20%만 규정되고 있어서 입법 미비가 첫째고요. 형법상의 사기죄인 경우는 전통적 사기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를 조속히 제정하고 가상자산 범행에 대한 수사기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늘부터 모든 수입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수출로 먹고 사는 철강도시 포항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2위 철강사인 현대제철은 중국 철강 제품의 저가 공세로 포항 2공장 가동을 사실상 중단한 상황에서 미국발 관세 악재까지 겹치면서 포항 공장 기술직 근무자 1,20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지난해 7월 포항제철소 1제강 공장, 지난해 11월에는 1선제 공장을 폐쇄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포항 지역 패밀리사나 협력업체, 제품 운송업체 등은 이미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서 철강도시 포항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난해 말 한국의 장담극이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되면서 우리 전통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울진의 한 영농법인에서 만드는 전통장이 국내 최고 권위의 발효식품 시상식인 참발효어워즈에서 대상을 휩쓸었습니다. 깨끗한 자연환경의 친환경 재료, 전통 제조 방식을 고집하면서도 과학적인 연구와 관리를 병행해온 것이 비결입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강소나무 군락지로 유명한 울진의 한 산 중턱. 하얀 눈밭을 배경으로 잿물을 발라 만든 전통 옹기 장독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국내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낮은 청정 자연 속에서 햇살과 바람을 머금으며 우리 전통 된장이 천천히 익어갑니다. 전통장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고 자연적인 조건에서 익어가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장 담그기의 시작이자 핵심은 메주 띄우기. 발효 중인 메주가 마치 막 구워낸 빵처럼 노릇하고 깨끗합니다. 유해균이 있는 불량 콩을 가려낸 친환경 인증 콩만을 골라 쓰고 위생적인 시설에서 온도와 습도를 철저히 관리한 결과입니다. 이 같은 메주 레시피를 통해 그동안 전통 장 세계화의 걸림돌이던 유해균 제거에도 성공했습니다. 메주가 처음에 들어오면 이 습도가 날아가고 또 그 적정한 온도를 통해서 메주가 잘 발효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고요. 지난해 말 전통 장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되면서 젊은 세대를 겨냥한 편의식 제품도 출시했습니다. 즉석 된장국을 현재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좀 더 전통장의 가치를 알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앞으로 이제 계속 고민하고. 이곳 영농법인은 친환경 인증 농산물 재배로 시작해 2002년부터 친환경 전통 장류를 생산하면서 대표적인 지역 식품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내 최고 권위의 참발효 어워즈에서 간장과 된장, 고추장 3개 부문에서 대상을 거머쥐었고 된장은 4년 연속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등재와 이른바 K푸드 열풍을 계기로 우리 전통장에 대한 관심이 실제 소비시장 확대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주시는 오늘 2026년 국비지원 건의사업 보고회를 열고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 8,662억 원 지원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사업은 45건으로 예술 창작소 건립 52억 원, 농기계 교육장 신축 25억 원,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 조성 43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계속 사업은 128건으로 황룡사 복원 정비 66억 원,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진입도 건설 167억 원, 농소 외동간 국도 4차로 건설 400억 원 등이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저출생과의 전쟁 2년차를 맞아 저출생 정책평가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추진 중인 150개 저출생 극복 사업에 대한 정책 만족도와 실효성을 평가해 선택과 집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 전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결혼, 출산, 돌봄, 주거 등 6개 분야에서 150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상북도가 정책 실효성에 대한 검증에 나섭니다. 119 센터를 활용한 무료 돌봄, K보듬 6,000가 아이 동반 사무실, 소상공인을 위한 육아휴직 지원 등 전국 최초 타이틀을 달고 시작한 정책만 10여 개. 내후년까지 4년간 1조 원이 넘는 단일 분야 역대 최대 예산을 쏟아붓는 만큼 정책 만족도와 역량을 철저히 분석하기 위해 별도의 정책평가센터를 만든 겁니다. 정부기관 중에선 저출산위원회 소속 인구정책평가센터가 있지만 지자체 차원의 저출생정책평가기관 설립은 경북이 처음입니다. 경북연구원에 개소한 저출생 정책평가센터는 출산 돌봄, 결혼, 일 생활 균형 등 4개 분과의 민간학 저출생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해 150개 추진 과제를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과 또 도민들의 여러 가지 실감하시는 부분, 또 인식도 조사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폭넓게 그리고 또 가능하면 다면적으로 인구 구조와 일자리 현황, 정책 수요 조사 등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도출된 분석 결과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 활용할 계획입니다. 출범을 앞둔 도민 모니터링단을 비롯해 전문가 연구그룹, 도청 각 부서와 공공기관의 결과를 공유해 예산을 어느 분야에 집중할지, 반대로 어떤 사업을 폐지 혹은 축소할지 선정하는 데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민간 협업으로 데이터 기반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정책 효과가 높고 또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대한 집중 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경북도가 나아가야 할 저출생을 비롯한 인구정책 대응 로드맵과 중장기 인구 전략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포항 구룡포 앞바다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0시쯤 포항 구룡포항 앞바다에서 입항하던 어선이 물 위에 떠 있는 50대 여성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시신에는 외상 흔적이 없고 부패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경은 유족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어제 제3차 본회의에서 17개 안건을 처리하고 제322회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 처리된 안건은 포항시 골목형 상점과 지정에 관한 조례안, 환경 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버스 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입니다. 의원들은 또 5분 발언을 통해 포항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의 조속한 마련, 2009년 폐지된 대구지방환경청 포항출장소의 재설치를 요구하고 포항 지곡단지 기반시설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울진군의회는 오늘 제283회 임시회를 열고 주요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임시회에서는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과 농어촌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습니다. 또 임승필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울진 산불 피해 복구 사업의 지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경주시는 올해 1분기 캄보디아 출신 외국인 계절 근로자 156명을 선발해 지역 66개 농가에서 일손을 돕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올 연말까지 외국인 계절 근로자 340명을 추가로 선발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나설 계획입니다. 선발된 계절 근로자는 결혼 이민자의 가족 또는 사촌 이내 친척으로 농가는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고 숙소를 제공해야 합니다.